법관 징계법 관련해 가지고 법원의 뭐 독립성이나 국회 자율권 침해 요지가 이제 소지가 있다. 이제 뭐 권력 분립에도 좀 반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 독립, 뭐 정치적 중립,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큰 위험한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 법관에 대해서는 징계로서 파면이나 해임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못을 해도 탄핵이 되지 않는 한 정직 1년, 최고 1년 이후에는 다시 복귀해서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왜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탄핵을 하냐라는 이런 논란이 오기 전에 사법부 자체 내에서 정화 기능이 충분히 작동되면 제일 좋았을 것인데, 우리 헌법 구조상 그게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엔 우리는 탄핵 제도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이게 보니까 미국에서 연방 법관 징계법에 이런 유사한 절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미국도 아까 논리대로면 지금 그 사법부의 독립이 엄청나게 침해되고 있고 있으면 안 될 만한 제도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느 나라보다 지금 상권 분립이 잘 작동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게 미국 아닙니까? 그 미국에서조차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쉽게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법관 탄핵이나 이런 얘기들이 논의되면서 또 사법농단이 얘기되면서 국민들이 갖게 되신 실망, 이런 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사법부의 태도, 이런 것들은 국민들 앞에 정말로 이 속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진짜 그 신뢰를 회복하겠다, 이런 걸 보여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연방사법회의가 탄핵 사유나 여러 가지 조치, 법관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방 하원에다가 그걸 통보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도의 역사적 맥락을 볼 때 연방사법회의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사법부가 독립성을 행정부와 의회로부터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쟁취해낸 제도란 말입니다. 그 연방사법회의가 왜 연방하원에다가 판사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 통보하고 탄핵 사유에 대해서 논의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사법부의 독립과는 무관한 일이고, 사법부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사법부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룸사롱에서 향응받고 뇌물받은 사람도 있었고, 뭐 입에 올리기 처참한 일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형사처벌과 징계는 다르잖아요. 정직 1년을 넘어가는, 이거는 다른 공무원 같으면 반드시 파면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판단을 할 때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사법부 입장에서 그 신뢰나 자정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법상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만 이거는 명백히 탄핵 사유에 해당하니 국민의 대표자들이 판단해달라, 심의해달라, 이게 훨씬 더 떳떳하고 당당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나 맥락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연방대법원은 그러면 국회에다가 왜 그거를 알립니까? 그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 하원이 소추하게 되면 상원에서 의결하는 걸로 탄핵을 결정하잖아요. 우리도 역시 헌법재판소가 최종 심판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의견을 내고 국회가 소추를 하고 하는 것이 왜 그게 대법원에게 부담이 되고 먼저 판단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